안녕하세요. 저 스페이스와의 황현태라고 하고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AX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엔잡 플랫폼 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두 번째 연사 정구봉 바이브 코딩 제자고요. 저희 회사는 FD라는 K, 그러니까 한국형 스타일로 뭔가를 바꾸면 좀 다들 쎄해하는데, 그래도 K 스타일의 FD를 시장에서 구현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뭔가 AX 하는 것보다는 레거시 기업을 한번 뚫고 보는데 좀 꽂혀 있고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이 깨는 중이고 좀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게 시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 걷어차이기도 하고 좀 먹히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뒤에 연사 두 분은 대단한 엔지니어링을 얘기를 하실 거고, 저는 지금 레거시 기업에서 레거시 기업 문화를 어떻게 AX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뚫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AX 저희랑 같이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뚫고 있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까 봐요. 왜냐면은 뚫은 회사들이고요. 제가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 중에 딱 하나, 저 레거시 기업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오픈 AI 프론티어를 써보고 싶어요. 그걸 꼭 여쭙고자 했고요. 저희가 샌드박싱을 막 해서 AX를 합니다. 근데 오픈 AI 프론티어를 써서 이 대기업 한번 AX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시도하고 있구나, 딴 데서는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몇 분 해야 되지요? 30분? 네. 말을 조금 느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칼라 업무 AX, 하나는 개발 업무 생산성 향상. 이 두 개가 나눠진 이유는 그냥 유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개발자다? 그럼 오른쪽이고, 내가 개발자가 아니다 하면 왼쪽이고, 거기서부터 오는 포모가 좀 있습니다. 근데 레거시 기업을 저희 목표는 AI 네이티브 팀으로 만드는 건데, AI 네이티브 팀은 사실 저희 회사 지금 안 계시는 송승희 매니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인데 클로드 코드로 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로 일을 다 한다는 거는 깔짝깔짝 클로드 코드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업무 자동화 하나를 했으면 내일은 또 더 자동화를 하고, 이거를 내 업무가 자동화가 다 됐으면은 더 넘어서서 더 품질을 올리고, 이런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돈 없는 회사니까 이게 가능한데 대기업에서 이게 되겠나?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블라인드에 내 직업이 사라진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번아웃이 오는 거. 저도 그렇지만 AI로 일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배휘동님이 글 올려가지고 제가 DM 보내드렸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왜 동시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산성 100배가 되면 머리 100배 터지는 그런, 너무 힘이 드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조직의 사람들을 AX 시켜놓고 AI 빌더 하고 그 감각이 뭔지 익혀주는 거 다 좋은데 1년 365일 할 수 있겠나? 그거를 개인의 동기부여에 맡길 수 있겠나?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가? AI 네이티브 팀이라는 것이 하는 생각이 가지게 되어서 제가 몇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 힌트를 얻었던 거는, 대장이 AI 빌더가 돼야 된다. 엔터프라이즈면 사장님, 이사님들 이 AI 빌더가 돼야 된다. 팀에서는 팀장이 AI 빌더가 돼야 된다. AI가 빌더가 된다는 거는 AI 써보니까 좋던데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업무를 맨날 자동화하고 AI로 코딩하고 AI로 이것저것 클로드 코어크든 클로드 코드든, 죄송합니다. 코덱스를 계속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러네요. 그런 사람이 꼭지점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재설계가 들어간다. 사업 만들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거를 1년 365일 계속 코덱스로 업무 자동화를 더 할 수 있겠나? 번아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하루에 2시간씩 강제로 AX 타임을 가져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그걸 3달 동안 비개발자 2분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한국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거 하겠나? 리더들이 하겠나 하는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등장해서 같이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꼭지점 AX 그리고 지속 가능한 AX 타임.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그 서우님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30개인가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경험이 없는 것 2개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오픈클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경험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AX 30문 30답인데 사실 25문 20답 정도입니다. 5개는 제가 뺐어요. 주로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안, 망분리, 권한, 위임, 평가, 온보딩, 확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키워드고 저도 옛날에 스타트업 상대로 장사할 때는 진짜 꺼져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엔터프라이즈 상대로 달라들다 보니까는 이거 안 하면은 대화도 안 되고 특히 저는 대기업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처음에 좀 안 통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적응하면서 진짜 저 조직 한번 바꿔보고 싶다. LG전자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능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가 하나 얻은 거는 전사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망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기업이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망한다. 뭐 이런 나름 레슨런이 있는데요. 여튼 엔터프라이즈 AX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2번째 거. 리더가 AI 유저에 머무르면 POC로 끝나고요. 리더 자체가 AI 빌더가 되어야 AI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요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보안, 그리고 하나는 POC에서 본사업으로 되는 거, 하나는 온보딩, 하나는 조직 저항인데 그 POC에서 본사업이 진행되는 거 요런 키워드를 질문해 주신 분이 혹시 한번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러니까 되게 리얼 워딩이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건데 3.5개월간의 그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개월 전에는 별로 쓸만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 바이브 코딩이 6개월 전만 해도. 그래서 일단 첫 질문이 보안 제약이 많은 곳에서 로컬 자동화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보안 제약이 많은 곳에서 로컬 자동화, 이거 제가 알아듣기로는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이 보안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자체를 막아버리는 팀들도 있고요. 안 된다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그리고 아니면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는 뭐 폐쇄망 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위에 거는 그냥 약간 번지르르한 거거든요. 샌드박싱을 해가지고 뭐 단방향 코딩을 해서 하네스 세팅 잘 해가지고 왜냐면은 폐쇄망에 폐쇄망 코드가 들어가면 코드가 나오질 못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은 폐쇄망 안에서 휴먼 코딩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휴먼 리더블 코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하네스 세팅 돼야 된다. 그런 사실 솔직히 그냥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로컬 모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증권사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고. 내부 보안 문제를 어떻게 진행되냐, 우회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거든요. 우회 안 해요. 그러니까 우회하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냥 그 조직 보안 가이드라인은 옛날에 이 회사가 중국한테 된통 얻어받기도 하고 노하우도 날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켜켜이 쌓여온 보안 프로세스, 보안 프로토콜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국 3.5 너무 좋다며요. 그거 그냥 쓰면 되는, 예를 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너무 걱정이 되면 하드웨어 컴퍼니는 보통 걱정 많이 합니다. 그 하드웨어 회사들은 제품 복제가 쉬워가지고 코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특허가 걸려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브 코딩 하겠습니까? 인풋 토큰 넣어가지고. 사실 그런 거 위해서 우리 코덱스에 ZDR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로.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써도 되고 아니면은 쿠엔 써도 되고. 근데 쿠엔 뭐 퇴사를 많이 해서 이제 오픈소스 모델 뭐 쿠엔이 리딩 하겠나 이런 말도 많이 하던데,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쿠엔 3.5 정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 H200 사가지고 돈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회하지 않고 조직 보안 가이드라인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들을 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지금 보안 때문에 코덱스 사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마다 조금씩 알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곳들은 클로드 데스크톱이나 아니면 클로드 사용은 힘들어도 혹은 코덱스 데스크톱이나 코덱스 웹 사용은 힘들어도 CLI 사용은 가능한 팀들이 있어요. API 콜 자체는 열어놓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IT 팀이 세팅되어 있는 회사면 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CLI 툴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로컬에서 가능한 툴을 쓴 다음에 그냥 API 콜 모델 따로 쓰면 되고, 아니면 그냥 로컬에 저희 그 오픈 AI 오픈 소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거 써도 되는 거고. 근데 QN을 많이 쓰긴 하죠,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양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걸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드레일링이 필요하냐, 샌드박싱이 필요하냐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프라이즈에 계시거나 레거시 기업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가드레일링은 가드레일을 우리가 잘 쳐놓고 그 안에서 코딩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샌드박싱은 일단 샌드박스 환경 내에서, 왜냐하면 그 요즘 AI 기술의 핵심은 증강이 가능하니까 사실 우리가 환경 모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증강된 샌드박싱 환경에서 게임 끝내놓고 폐쇄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 AI 툴 도입을 가로막는 상황은 사실 보안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진짜 리얼월드로 들어가 보니까 리얼 엔터프라이즈로 가보니까 보안 뭐 이런 건 다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직무 불안 그리고 조직 문화, 이 두 개가 가장 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불안에 대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했지만 바이브 워킹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화이트 칼라 업무들이 지금 밖에서 뛰어다니는 거 말고는, 전화도 애매하죠. 일단 밖에서 뛰어다니는 거 말고는 다 지금 자동화되는 시점인데, 그럼 사람들이 다 감을 지금 잡거든요. 내 일이 점점 줄겠구나. 그러면은 그 관점의 고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솔직히 좀 게임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망분리 이슈. 망분리. 뭐 DMZ 존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망분리는 간단하게 단방향 네트워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밖에서 잘 코딩을 해서 안으로 배달해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 하면 되지 였는데, 저희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심플한 거는 대회비가 많아요. 괜히 물어보면 절대 안 됐다 할 것 같아서 이제 말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기존 IT 팀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바이브 코딩으로, 저희 FD 분이 계신데 FD들이 날라다녀도 기존 조직에다가 저희가 아무렇게나 코딩했는데 잘 코딩했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같이 더 코드 잡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희가 코딩을 하면 자꾸 그분들이 옛날 우리가 하던 스타일로 줄 라인 바이 라인을 코드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런 게 또 체계화가 되고 효율화되게 어떤 뭐 최적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하네스를 고쳐서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게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효율적으로 느끼는 어떤 코드들도 있지만 휴먼 리더블 코드를 생산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코덱스가 보안이랑 아니면 암묵지에 관한 어떤 지금 레포트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코덱스가 이제 2월에 냈던 하네스 엔지니어링 대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지금 공략을 할 거라면, 특히 엔터프라이즈에서 IT 조직이 있는 곳을 공략할 거라면 휴먼 리더블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휴먼 리더블 코드는 단순히 휴먼이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손 코딩 하던 스타일대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코드, 깔끔한 코드,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코딩 가이드라인. 저는 옛날에 저희 부대표님은 큰 회사에서 한 30명 계셨는데, 저희 부대표님 그러더라고요. 회사마다 IT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없는데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레거시 조직이랑 IT 팀이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가이드라인에 안 맞아서 뭔가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은 구전돼요, 보통. 그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사수한테 올라가면 또 통과가 안 되고, 근데 그건 사수의 기준 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사실 AI 코딩 우리가 AI 툴들을 쓰면은 암묵지 센싱이 가능하고 뭐 이런 플레이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사실 하네스로 계속 넣어가면서 저희는 아웃풋을 뱉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가능할 거라는 환상적인 생각은 하지만 여튼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프레임워크. 지금 평가 관련해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AI는 불확정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뭐 요즘 뭐 레그 프레임워크 하면서 뭐 리콜 섞고 막 이런 평가 지표들도 있지만 문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썼을 때 불확정성이 있는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또 뭐 엔터프라이즈랑 상의를 많이 했던 거는 뭐였냐면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웹 서비스도 성능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번 호출하면 한 번 정도는 뻑이 나는 그런 에러 레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AI의 불확정성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생기고 있는 품질 기준 프레임워크도 생기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보안과 사용성의 대리를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다 맞춰서 하고 그리고 샌드박싱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폐쇄망에서 오픈AI급 모델이 어렵다면 그냥 로컬 모델 성능을 또 믿고 하고 저희도 뭐 테스트를 가끔 했지만은 뭐 우리가 쓰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AI 모델이 있는데 그냥 큐엔으로 테스트해서 비교해보고 근데 뭐 성능이 요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저희 입장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넘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툴 도입을 설득하기보다는 있는 환경 내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도 뭐 증권 혹은 기관 혹은 제조기업 다 하고 있는데 각 기업마다 너무 포인트가 달라요. 다 안 되는데 클로드 코드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상한데 여튼 그 와중에 우회하기보다는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합니다. 이제 타입 2 어떤 업무부터 시작해야 성과가 빨리 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서 자동화를 해야 되냐 화이트 칼라 업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건드려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오너들이 한 3명, 5명이서 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됐을 때는 그거 자동화되고 나서도 별 감흥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팀장 정도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오너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AX를 해도 저희가 욕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로드가 팍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때 약간 암묵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야 씨가 안 될 텐데 하는 얘기 딱 나오는 그런 업무. 그래서 사실 도전해야 되는 거죠. AX도. 그래서 이제 모두가 기대치가 엄청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다들 딸깍딸깍하면서 하는 거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하겠지 하는 높은 상황이니까 그것보다 더 가가지고 진짜 레거시 조직의 레거시한 업무도 그대로 가위로 잘라 도려낼 수 있다. 그리고 POC 본사업 전환율 높이는 핵심 지표 이거는 누가 봐도 체감 가능한 와우한 KPI가 필요합니다. POC 하기 전부터 KPI를 설정해야 됩니다. POC 하기 전에 저희도 보수적으로 KPI 설정할 때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 진짜 싶을 정도의 KPI 설정하고 그 임팩트는 명수로 저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이거 이거 만족했을 때 누가 봐도 장난 아니겠는데 하는 그런 POC가 끝나야 되고 사실상 POC가 끝나면 본사업으로 가잖아요. 본사업급의 POC를 해서 그 다음에 본사업이 터질 때는 완전 다른 프로젝트의 본사업이 터지는 이런 거를 저희는 추구하고 이게 요즘 뭐 100배, 1000배 생산성, 10배 생산성 뭐 그런 거에 좀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POC는 원래 테스트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우리가 자동화를 했던 어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POC에서도 진짜로 비가역적으로 하나 고쳐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업무 하시는 중에 저희 어제만 해도 미팅했지만 40대 후반이었나요? 50대 중반? 하여튼 40대 중반? 그런 분이 하시는 어떤 레거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를 POC로 하고 뭐 누가 주니어가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우리가 봤던 그 업무를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되고 그거를 트래킹해서 그거를 KPI로 우리가 한 달 후에도 이거 못 해내면은 그냥 안 하겠다 이런 각오로 헝그리하게 임하고 있는데 여튼 그 비가역적인 플로우를 POC에서 만들어내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은 안 돼요. 그리고 우아도 안 돼요.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리고 POC가 전사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KPI가 중요하고 처음에 KPI를 잘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KPI 그냥 지표죠. 지표 잘 설정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나 봐도 안전한 지표 말고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런 지표여야 되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없애는 것보다는 업무를 없애는 것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가 AI 빌더가 되려는 조직이 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AI 빌더가 된다는 건 보통 우리 이사님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AX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과외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탑다운으로 계속 받으면서 사장님, 이사님이 먼저 AI 네이티브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직원들한테 다 AI 빌더 되게 해가지고 뭐 그 회사 바뀌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평가 프레임워크 샌드박스, 뭐 엔터프라이즈 전환 플랜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어떤 시도들이 지금 요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엔터프라이즈로 어떻게 안전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들고 오지라는 플랜이 있는 조직이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조직은 가능해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AX팀, AX 조직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근데 이쪽에서 다 커버할게.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설계하기 나름인 것이죠. 대기업은 AI 도구 평가.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뭐 요즘 뭐 레그 지표들도 많고 뭐 랭 어쩌고 이거 많죠. 근데 이게 재현성, 일관성, 뭐 지속적인 요즘 유행하는 게 또 지표 모니터링을 할 때 사실 저희는 뭐 요즘 레그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럴 때 LLM 혼자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 우리 그 데이터 도구 하듯이 에이전트가 매 시간 매일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을 처음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재밌자고 한 거였기도 한데 이게 바라보는 데이터셋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레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레그에 연결된 그 벡터 DB가 달라지면 사실 답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답을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어때? 하면 답하는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고 여튼 조직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조직은 답변 커버리지가 엄청 좁아져도 괜찮다. 근데 틀리면 안 된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조직은 답변 커버리지가 넓었으면 좋겠다. 대신 조금 변화가 있어도 괜찮다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조직 문화마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맞춰서 하는 겁니다. AI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온보딩. 이거는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온보딩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I 쓰는데 온보딩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뭐 빌더 조시 유튜브 이런 거 들으면 한다고요. 그냥 설득돼요. 그리고 아하 모먼트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옆에 붙어가지고 야이씨 니 뭐 맨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거 하면 감이 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1년 365일 지속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얼리 어답터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잘러, 무슨 일의 욕구, 뭐 저희 동네에서는 옛날에 애살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다 바뀌어야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AI 네이티브 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친화적인 에이전트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 이거 이제 저희가 모 회사에서 실험하고 있는 건데 DX를 많이 해본 임원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즘 커서 잘 안 쓰잖아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커서가 있어야 됐던 시기가 있잖아요. 에디터가 있었고 그 에디터를 안 보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저도 그랬던 시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기존 워크플로우, 기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 같은 거 만드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코드 수정해서 이거 긁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바이브 워킹도 요런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대체나 제거를 당장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PPT 뭐 하고 싶다. 그럼 바로 감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기존의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업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PPT를 뺏어버리면 대혼란이 온다. 뭐 이런 거고요. 얼리 어답터들은 괜찮아요. 지금 4,000명씩 하고 있는 그 화이트 칼라 업무를 어떻게 한 방에 날릴 것이냐를 1년 안에 날릴 것이냐를 보고 로드맵을 짜는 거고. 그리고 비개발 회사에서 AI를 게이트웨이를 만들. 저희는 그냥 그 AX 타임이라 생각합니다. AX 타임. 그러니까 AX 타임 해야 돼요. 그 일주일에 2번씩 다 끊어버리고 도구 AI 클로드 코드만 활용해가지고 업무하게 만들어야 돼요. 코덱스만 활용해서 업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배치를 하는 거고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게 그냥 업무의 게이트웨이로 강제로 밀어넣고 성과 평가까지 딱 붙여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성과 평가까지 붙였다는 그 레거시 조직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평가 체계를 정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 타임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가 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 하는 업무를 건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하는 단순 업무라도 상관없어요. 엄청 심플한 업무라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걸 건드려야 되고, 쭉 가면 엔터프라이즈 AX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지점 AX, 리더가 바뀌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엔터프라이즈에서 만약에 가역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프로세스가 돌아오면 엔터프라이즈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에어컨 잘 파는 조직이었는데 화이트 칼라 업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팀 단위 도입은 결국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내재화되고 자산화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산적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은 조직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AX를 할 때는 IT 조직 빼달라 그랬습니다. IT 조직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큰 기업 IT 조직 다녀본 적도 없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괜히 마음만 벅차고. 근데 지금 조금씩 그 해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휴먼 리더블 코드, 회사에 있지만 없는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평가 프레임워크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는 거고요. 그리고 선두주자가 놓치기 쉬운 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대기업을 안 다녀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은 사실 이런 방식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FD를 넣어가지고 FD들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어내고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되게 놀랍다면, 사실 이거는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90년대 초, 90년대 중반. 그거를 다 겪어오신 임원들은 또 지랄이네. 또 뭐 된다고, 프로세스 바뀐다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고. 그래, 그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없다고, 역사를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랑 같이 실험하는 플레이북을 만들어보고, 아직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대기업은 최적화된 무거운 조직 문화 때문에 AX가 힘듭니다. 중견기업은 맨파워가 부족해서 힘듭니다. 공공기관은 둘 다 때문에 힘듭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브 코더 간 협업, 저희는 잘은 못해요.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잘 못해요. 저희가 노하우가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비바이브 코더가 포함됐을 때의 해답은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튼 핵심은 리더가 AI 빌더가 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AX를 완성한다. 감사합니다.